우리는 사회적 존재로서 끊임없이 타인의 시선과 평가 속에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타인의 칭찬이 우리를 고양시킨다면 타인의 비판은 우리의 자부심에 깊은 상처를 내고 내면의 평화를 일시에 무너뜨립니다. 비판은 바늘처럼 우리가 정성껏 가꾸어온 긍정적인 자기 이미지를 찔러 파열시킵니다. 그것이 정당한 지적이든 악의적인 비난이든 타인으로부터 부정적인 말을 듣는 순간 우리의 에고는 즉각적으로 방어 태세를 갖추고 상대를 향한 반격이나 깊은 자기 비하의 소용돌이 속으로 침잠하곤 합니다. 마음의 본래 자리를 확인하지 못한 이에게 타인의 비판은 자신의 존재 전체에 대한 부정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누군가 자신의 단점을 지적하거나 행동을 비판할 때 그는 그 비판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기보다 비판하는 상대방의 의도를 의심하며 분노를 키웁니다. 내가 감히 나를 어떻게 알고 그런 말을 해? 라는 식의 반발심은 그의 귀를 막고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이때 그가 겪는 고통은 비판의 내용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믿고 싶어하는 완벽한 자아, 상이 타인에 의해 부정당했다는 사실에서 오는 굴욕감 때문입니다. 그는 비판을 수용하기보다 상대를 공격하여 자신의 우월함을 다시 입증하려는 소모적인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는 비판을 듣는 순간 즉각적으로 변명과 합리화를 늘어놓으며 자신을 방어합니다. 상대의 말이 일리가 있더라도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곧 패배라고 생각하기에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과거의 사례를 끌어오거나 역으로 상대방의 결점을 찾아내어 비난합니다. 이러한 반응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갈등을 증폭시키며 스스로 성장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는 타인의 비판을 자신의 못난 점을 비추는 거울로 삼지 못하고 그 거울을 깨뜨려 버림으로써 진실을 외면합니다. 그의 평온은 타인의 입막음에 의존하는 비굴한 안식일 뿐입니다. 타인의 말 한마디에 나는 역시 부족해라거나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라는 식의 결론을 내리고 우울의 늪으로 빠져듭니다. 타인의 입에서 나온 말이 절대적인 진리인 양 떠받들며 자신의 주권을 양도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는 비판하는 사람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기 위해 눈치를 보며 비굴하게 행동하거나 상처받지 않기 위해 타인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고립을 자처합니다. 그는 타인의 혀끝에서 춤추는 인형처럼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며 평생을 타인의 인정과 비판 사이에서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며 보냅니다. 반면 마음의 본래 자리를 확인한 이의 풍경은 맑은 거울을 마주한 수행자와 같습니다. 그는 타인의 비판이 들려올 때 그것을 자신을 공격하는 화살이 아니라 자신의 뒷모습을 비춰주는 고마운 거울로 인식합니다. 그는 상대의 말이 비수가 되어 가슴에 꽂히기 전에 그 말을 공중에 띄워놓고 고요하게 관찰합니다. 만약 그 비판에 배울 점이 있다면 기쁘게 수용하여 자신을 다듬는 숫돌로 삼고, 만약 그것이 상대방의 편견이나 감정 섞인 비난이라면 그저 흐르는 바람처럼 흘려보냅니다. 그는 비판의 내용과 자신의 존재 가치를 철저히 분리합니다. 그는 비판하는 사람의 용기와 정직함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의 허물을 말해주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스승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비판을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물결을 먼저 살핍니다. 억울함이나 분노가 올라온다면 그 감정을 억누르는 대신 지금 내 에고가 상처받아 요동치고 있구나라고 조용히 알아차립니다. 자각의 빛 아래에서 에고의 소라는 이내 잦아들고 그는 명료한 정신으로 상황을 직시합니다. 그는 비판을 통해 자신의 사각지대를 발견하고 인격을 도야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그는 타인의 비판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자아, 존중감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는 타인의 칭찬으로 높아지지도 않고 타인의 비판으로 낮아지지도 않는다는 근원적인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비판을 수용하되 비굴해지지 않으며 자신의 주장을 지키되 오만해지지 않습니다. 비판의 폭풍우가 몰아쳐도 그의 내면 성소는 침범받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비판하는 사람의 거친 마음을 연민으로 바라보며 그 비난이 상대방의 내면적 고통에서 비롯된 것임을 이해하고 포용합니다. 그의 평온은 외부의 평가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존재 자체의 고요함에서 우러나옵니다. 이러한 태도는 그를 끊임없이 진화하게 만듭니다. 그는 비판을 성장의 자양분으로 삼기에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유연하고 단단한 인격체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은 비판 앞에서도 여유를 잃지 않는 그의 모습에서 깊은 신뢰와 경외심을 느낍니다. 그는 타인의 지적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음으로써 적조차 동지로 만드는 지혜를 발휘합니다.
그는 완벽한 척 꾸미기보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개선해 나가는 정직함을 통해 세상과 더 깊고 진실하게 소통합니다. 그의 존재는 비판의 날선 기운을 무디게 만들고 조화와 발전의 에너지를 전파합니다. 우리는 이제 깨달아야 합니다. 당신을 향한 비판은 당신의 적이 아니라 당신의 가장 충실한 조언자입니다. 당신의 에고가 비명을 지르는 이유는 그 비판이 당신의 고집과 아상을 깨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픈 만큼 당신은 넓어지고 부서지는 만큼 당신은 맑아집니다. 비판을 두려워하여 숨거나 맞서 싸우지 마십시오. 대신 그 비판을 정성껏 다듬어 당신의 영혼을 빛내는 보석으로 만드십시오. 당신의 가치는 타인의 평가가 닿을 수 없는 깊은 곳에 이미 완벽하게 존재합니다. 당신을 향해 쏟아지는 말들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비판은 당신을 무너뜨리러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이 딛고 서 있는 토대가 얼마나 단단한지 점검하러 온 것입니다. 비판의 바람이 불 때 당신의 뿌리를 더 깊은 고요 속으로 내리십시오.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걸어나와 오직 당신의 내면에서 울리는 진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당신이 비판을 성장의 거울로 삼을 때 당신은 비로소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평온은 비판이 사라진 세상에 있지 않고 어떤 비판 속에서도 당신의 중심을 잃지 않는 깨어있는 자각 속에 영원히 거하고 있습니다.